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 앞으로 올라간다. 적어도 최소 3년. 최소 3년. 네. 수요가 뒷받침이 되느냐, 공급이 부족하냐, 그러면 내 돈에 맞춰서 그냥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스트 두잇입니다. 그냥 사야 됩니다. 돈에 맞춰서 나한테 사라. 맞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돈이 얼마 있는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경매 놓고 하시고. 뭐가 제일 좋아요? 다 해. 뭐가 제일 좋아?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거지. 닥치는 대로 지금 해야 됩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집값 하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은 뭐 전월세가 안정되냐, 그것도 아니다. 네.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같이 올라간다면 뭐 집을 안 살 이유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집을 못 사게 하는 규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뼈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냥 뭐 고소득 저자산 아프지. 이런 분들은 원래 연초였으면 대출 막 15억도 받았던 분들이 지금 2억 충분히 나오고, 감당할 수 있고요. 2억 나오고 3억 나오고 4억 나오잖아요. 네. 이분들 눈높이 확 낮춰서라도 사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서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전국 통계는 2025년 0.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전국 0.5% 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마이너스고요. 뭐 서울 수도권, 서울도 이제 일부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뭐 연간 한 5% 정도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고민이 제일 빠진 게, 일단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네. 그냥 포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그 청년들, 아는 기자들이나 작가나 뭐 방송 스태프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집 샀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 다 경기도 인천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 친구들도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답니다. 이제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네. 나 안 돼. 그냥 경기 인천이라도 사면 다행이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 또는 현금이 좀 있는 분들, 네.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규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출 좀만 더 해주면 난 투기도 아닌데 네. 난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는데 이렇게 규제하는 거야? 좀 풀어줄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기회를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라면 일단 대출을 풀어주면 좋은데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딴 건 몰라도 대출은 못 풀겠죠? 현 정부의 규제의 핵심이 대출이니까, 세금이 아니라 대출이니까 세금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려고 하고요. 대출을 핵심인데, 대출도 이제 나올 카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나오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안 나오니까, 이제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게 답답합니다. 자산이 있는 분들은 돈에 맞춰서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구간이 나올 수는 있어요. 2026년이든 2027년이든 하락 구간이 나오는 건 명확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입니다. 네. 물가가 미국이라든지, 항상 미국이 문제거든요. 미국이 AI 버블이 터졌거나 기준금리가,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가 왕창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올라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락 네.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락 구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는 제 주변에 하락 구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네. 지금까지 안 산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근데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내가 연봉이 10억이야. 근데 사회 초년생이어서 자산이 1억밖에 안 돼. 네. 사실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분들은 종잣돈을 더 모으면서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정부가 대출을 좀 풀어준다면 용기를 내서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 아니면 그래도 모아둔 돈이 한 10억은 있어. 네. 내가 원래 대출 15억 받아서 25억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뭐 10억이 언저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답을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하락 구간을 기다려보든지, 또는 청약 점수도 좀 봐야 되고, 내년에 29,000호 정도 공공분양 물량 나오잖아요. 3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물량 나오니까 자금력이 부족한, 소득도 좀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공공분양 청약 3월부터 계속 도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스트 두잇입니다. 네. 단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기다리세요.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근데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보합이거나 상승 기조에서는 저는 저스트 두잇입니다. 그냥 사야 됩니다. 돈에 맞춰서 나한테 사라. 맞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네. 돈이 얼마 있는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경매 놓고 하시고,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열어둬야 된다. 청약, 경매, 매매가 있는데 어떤 분은 뭐가 제일 좋아요? 다 해. 뭐가 제일 좋아?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거지. 닥치는 대로 좀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지방은 모르겠고요. 서울은 한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저는 인구 감소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인구 유출, 자본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는 괜찮다고 본다면, 항상 아파트 부동산을 살 때는 우리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삽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틀려요. 주식은 호흡이 짧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제가 세미나 갔다가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주식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중소건설주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네.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지방 부동산도 바닥을 찍고 좀 회복한다는데 베팅을 해요. 그러면 건설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지방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 뭐 건설주에 베팅을 한다. 충분히 좋은 전략인데, 부동산, 아파트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럼 10년 후에 인구가 뒷받침되는 서울이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이냐고 한다면, 지방이 저는 제 생각에도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한 2, 3년 내에 한번 반등은 올 것 같아요. 네. 반등이 옴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바라보는 실수요자들이라면 지방에 투자하기에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고 10년 정도의 보유 전략을 생각을 해서 너무 단기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길게, 수요가 뒷받침이 되느냐, 공급이 부족하냐, 그러면 내 돈에 맞춰서 그냥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얘기 나와서 좀 여쭤보면, 지방 분들도 요즘에 좀 뭐 부산도 그렇고 뭐 지금 울산, 뭐 창원, 뭐 이런 데들 약간 좀 그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상승하죠. 그 동네에 또 이제 약간 대장 아파트들을 많이 회복하고, 뭐 지금 그럼요. 대구도 지금 다시 정거점 회복하고 막 그러고 네. 있는데, 네네. 만약에 여기서 토어제가 풀린다는 거에 베팅을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토어제 풀렸을 때 그때 서울 들어와야지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하시는 왜냐면은 분들 계시죠. 그걸 막자고 토어제를 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갭 투자를 막으려고 토어제를 건 것도 있거든요. 예, 하도 그 전세 끼고 사는 걸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외지인들이 엄청 사러 왔었잖아요. 네. 그거를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참 뭐 두 가지 다 애매하거든요. 방법인데,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수요가 여러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지방 같은 경우도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이제 네.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다가 2026년부터 입주 줄죠, 물량은 이제. 줄어요. 그러면 2026년이 아니면 2027년, 8년 정도 되면 지방이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 우리 인정. 그리고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이제 0.17, 0.16%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대구 수성구, 네. 광주 봉선동 이런 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닥은 찍었고 토제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의 자산가들, 네. 돈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서울 길이 막혔잖아요. 네. 양극화 시대에 서울에 하나 사고 싶은데, 우리 애는 또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 투자하고 싶은데 전세 끼고 못 사니까 자산가가 지방을 덩지고 내 고향을 버리고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또 집을 옮기기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친구들이나 내 사업 기반이 그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런 분 계시거든요. 야, 어차피 서울 하나 사려고 했는데 못 살 바에는 그냥 해운대 집이나 하나 사야겠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상위 20%, 5분위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도 다 오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 상위 20% 어떻게 보면 양극화죠. 이쪽 지역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제 풀리면 풀릴 때까지 기다려 볼까 하는,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지방에서 돈 좀 있는 분들, 이 노동왕이 풀렸을 때 6억 7억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고 싶어서 기다릴까요? 적어도 한강벨트 정도. 마용성 정도는 돼야 된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니면 적어도 마포, 네, 성동,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정도까지입니다. 네. 영등포는 여의도, 목동은 신시까지 정도까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가 안 풀리고 노원구가 풀렸다고 해서 노원구에 사지는 않습니다. 노원구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자산가가 아니고 지방에서 또는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도 현금 한 3억, 4억 정도 가진 분, 한강벨트 입성이 안 되는 분들 중에는 노원구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되고요.
한강벨트가 풀릴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2026년에 한강벨트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방에 살 사람들은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시장이 좋아지느냐 지방 전체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5분위 정도 상위 20%의 아파트는 2026년에도 저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23년에 지금 처음 집을 얻은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신혼부부들도 있죠. 있고 이런 분들 지금 갱신권 써야 되나 아니면은 또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사야 되나 고민이시는 사야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되나? 살 수 있으면 사시는 게 맞고요. 사세요.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스트 두이시라고. 2024년 12월 작년 이맘때 집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마음 편하게 샀을까요?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집값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도 돼?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불안해. 사도 될까요? 저스트 두이 해요. 선생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니 필요하고 자금이 돼서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쩌라고. 그냥 10년 후를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저 장기 보유할 거예요. 살다 보면 올라가 있어요.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들은 그냥 사요. 2025년 안 떨어질까요? 걱정하지 말고요. 떨어져도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운이 좋게 많이 올랐는 거죠. 그럼 2026년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사요. 2026년에 올라가면 땡큐. 네. 내려가도 뭐 어쩌라고. 우리 가족이 잘 살다 보면 올라가겠지. 단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또 괜찮은 지역들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들 사야겠죠. 그래서 사십시오. 필요한 분들은 사시고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가 왔어. 2023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청구가 왔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몇 년 안에 집 사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네.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에는 올려주세요. 그냥. 새로 계약을 그냥 어떻게 보면 갱신 계약을 하는데 돈을 올려주고 연장을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저는 아껴두겠습니다. 왜? 저는 2년 후에 더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5천만 원 1억 올려주고 2년 지나면 1억 이상 올라갈 거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러면 그때 계약갱신 청구 사용하고 그 사이에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들 계속 청약 도전해서 어떻게든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죠. 신혼부부나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2026년부터 앞으로 한 3년은 3기 신도시 물량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놓고 3월부터 2026년 3월부터 이제 3기 신도시 물량들 풀리더라고요. 정부는 29,000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경기도에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약 그리고 혹시라도 내 지역 하남에 계시는 분들은 교산 남양주에 계시는 분들은 왕수 고양에 계시는 분들은 창릉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계양, 부천, 대장 요렇지. 그러면 인천에 계시는 분이 나는 고양 하고 싶어. 인천 하세요. 그냥 계양. 그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저스트 두잇 안 되는 분들이라면 갱신은 앞으로 전세가 더 올라간다는데 저는 베팅. 그러면 이번에 살짝 올려주고 갱신권을 한 번 더 쟁겨두는 전략 한번 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주인분이 들어오지 않을 집이라는 확실한 그거는 이제 있을 확인해야지. 때. 그러니까 갑자기 뭐 딸 결혼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나가라고. 주인한테 항상 물어봐야 되고요. 저는 계약서 쓸 때 제가 세입자라면 물론 주인이 들어온다면 막을 수는 없는데 막을 수는 없지만. 특약 사항에 그러니까 주인도 계획이 있잖아요. 네네. 야 2년 후에 우리 딸이 들어올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눈치를 채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특약 사항에 주인이 일단 계획 없음 뭐 이런 거 한 줄 넣어달라고 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계획 없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하소연이라도 할수 생겼냐? 있으니까. 하소연에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아예 전략적으로 이사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럴 수도 일부러 있죠. 가서 옆에 가서 그냥 지금 차라리 한 3천만 원 올려주고 그냥 거기서 한 4년 살려고. 그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 앞으로 올라간다. 적어도 최소 3년. 최소 3년.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 정부도 그 전세 대란 정도의 어떤 느낌이 예상은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강력한 거 쓰지 않을까요? 진짜 뭐 그 뭐가 있어요? 가격 정찰제 같은 거라든지 옛날에 나왔잖아요. 구청장이 그 공시가격의 뭐 2배 이상 뭐 그 안에서 뭐 월세나 전세를 결정한다. 뭐 이런 거 하려다 말았거든요.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나와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더 많은 왜곡이 생긴다고 봅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순간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최악으로 가는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장이 컨트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도 컨트롤 안 되는데 네. 남 자식의 가격을 컨트롤한다는 건 저는 각오하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거의 뭐 이제 포기하는 뭐 예를 들어 뭐 독일이나 뭐 저 뉴욕 같은 데는 그냥 뭐 임대료 막 동결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2년간 동결.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아, 그 나라는 갱신권도 뭐 계속 무한으로 네. 쓸 수 있대. 굉장히 임차인 세입자 보호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한쪽 면만 보잖아요. 그 한쪽 면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가 없고요. 월세 가격이 엄청 높아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매매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와 연동이 되잖아요. 월세가. 우리나라 월세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올해 올랐다고요?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책을 하려면 선진국이 되면 월세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역설적으로 세입자의 권리 보호는 해주나 집주인들은 이제 한마디로 집이 귀하잖아요. 네. 외국에는 이제 기업형 임대들이 많잖아요. 기업형 임대들이 돈 벌려고 하는데 임대료 엄청나게 비쌉니다.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면접 보잖아요. 네. 면접 보면 서류가 이렇다고 합니다. 진짜 범죄 이력부터 소득부터 직장뭐부터 뭐 모든 걸 다 제출해가지고 면접까지 보거든. 너 개 있으면 안 돼. 네. 야, 너 과거 이력 보니까 안 돼. 너 직업이 시원찮네 안 돼. 그럼 그런 시대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런 시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정책을 펴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세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죠. 왜 좋은 전세 제도를 놔두고 전세 사기는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전세 제도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세입자들이 살기가 좋고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데 이걸 죽이는 정책을 쓰는 순간 자 월세 2배, 3배 올라가고 계속 연장되는 거 좋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1주택자분들이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무주택자는 그냥 사면 되는데 1주택자는 있는 거 팔고 또 가야 되고 이거 세입자가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근데 다 토지고 대출 규제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갈아타야 되는 분들은 갈아타는 게 맞나요? 뭐 어떻게 뭐 일주택자들? 가족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1주택자들은 판단을 하세요. 내가 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방어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시고요. Just do it.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1주택인데 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답이 없으면 스테이. 뭐가 고민이에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그나마 집 올라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딴 거 막 올라가니까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이제. 화가 나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구매 욕구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네. 안 하는 거와 못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화가 나지. 화가 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정부 보고 풀어라 그래서 풀리나요? 그러면 사채 빌려서 갈아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상하죠. 내 집은 안 오르는데 내 친구 집은 올라. 속상하지만 그러면 그냥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세요. 그냥 어차피 못 갈아타면 마음 전환이라도 네. 해야 되고 또 하나 희망을 좀 가지자면 기준점이 올라가잖아요. 항상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베일리 올라가고 압구정 올라가면 키 맞추기 하잖아요. 강남 올라가면 마포 올라가고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내 집값은 상대적으로 안 올랐는데 내 친구 집이 올랐다.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내 친구 집이 더 좋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때가 되면 내 집값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노도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 2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인천 쪽도 뭐 금단신 도시든 송도든 간에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청라도. 왜? 안 올랐으니까. 네. 아직도 전고점 회복이 안 됐는데 동탄은 전고점 회복했다? 1년, 2년, 3년 안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게 어떤 트리거가 있을지는 몰라요. 정부가 동탄을 또 규제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한번 나의 아파트 가치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10년을 보라고 하잖아요. 10년 바라보면 내 친구 집값이 2025년에 올랐으면 내 집은 2027년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아유 그래도 나 이 집이라도 산 게 어디요. 내가 이 집도 못 샀으면 지금 사실은 못 사는 무주택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사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좀 좋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좋은 것만 바라보면 끝도 없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토지 안쪽에 사냐 아니면 아직 규제를 안 당한 비규제 지역을 사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결국에 이제 비규제 지역은 갭 투자도 되는데 또 거기가 또 풍선 효과 때문에 또 오르기도 올랐고. 근데 여기 샀다가 여기가 규제 당하면 여기도 토제 되면은 괜히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일단 저는 두 가지 보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 한번 보시고요. 가격 보시고 이제 규제를 보는데 가격을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 집값이 최근 2년 동안 안 올랐어. 네. 항상 우리 요즘 아실 같은 거 보면 이제 실거래 내역 쭉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2021년이 고점이었거든요. 2021년에 고점 찍고 아직도 안 올랐다. 2021년에 고점 찍었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한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니까 기다렸다가 저는 예를 들어서 내 옆 지역은 이번에 예를 동탄 뭐 말이 나왔으니까 동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자 동탄과 송도를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동탄이 최근 풍선 효과로 2억이 오릅니다. 그래서 12억 하는 아파트가 14억이 가요. 네. 송도와 동탄을 고민했는데 송도 아파트는 아직도 11억대입니다. 안 올랐어.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송도 갑니다. 규제 지역도 아니고 네. 동탄은 조만간 규제 지역 묶일 가능성도 높고 가격도 올랐잖아요. 네. 그럼 동탄이 12억에서 14억 갔는데 16억, 18억, 20억 갈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되려면 광교가 더 올라야 되고 분당이 더 올라야 네. 되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탄은 이번에 튀었다, 규제지역 묶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송도가 순서가 다르니까 송도 바로 규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동탄이 좋아, 송도가 좋아.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지만 가격 흐름과 규제를 본다면 저는 송도 들어갑니다. 결국에 이제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갭 메우기, 키 맞추기는 충분히.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요. 어찌 보면 동탄이 이번에 갭 메우기를 한 거죠. 이번에 했죠. 이번 한 칸 올라온 근데 그게 거죠. 트리거가 결국에는 트리거는 생기거든요. 트리거가 경기도 12곳을 규제적으로 묶으면서 묶다 트리거가 보니까. 생기니까 항상 그런 일들은 생깁니다. 어디서 네. 생길지 몰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는 자금력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고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입니다. 그래서 동탄 사지 마라, 송도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토어제 안에도 아직 정고점 회복 못한 데도 많으니까 많죠. 뭐 그런 데를 사시든 아니면 뭐 비규제 그리고 지역에도 15억도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최근에 15억 규제가 이제 네. 15억 이하는 6억 이상은 초과되면은 4억으로 줄어드니까 15억 아래 구간 아파트들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는 지역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2, 3억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상계주공도 사라고 합니다. 네.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반드시. 뭐 다 재건축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과거에도 했었지만 결국에 한번 또 기대감이 올라갈 있는 때는 거고 또 올라가요. 또 모르잖아요. 재건축이 될 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풀어줄 기대감이 수도 있다는 있고. 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상계동이 재건축이 빨리 될 것 같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성이 갑자기 좋아지고 대지 지분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 가격이겠냐고. 훨씬 더 그러겠죠. 비싸지.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는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네. 저는 좋은 이유, 되는 이유를 좀 찾고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본질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은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결국에 이제 위치 그리고 이제 가격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장기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긴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